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의 항소 폭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전례가 없다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평가입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튿날인 수요일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대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이 방침이 이 막판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 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이요. 어젯밤 자정까지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과 시간이 지나고 오후 7시 반이 돼서야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항소 시한을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이었고 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 자정에 임박해서 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중앙지검 지휘부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요. 대장동 민간업자 4명하고 유동규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만 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나온 혐의도요.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감형될 수 있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 부당이득이죠. 네. 검찰은 수천억 원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수할 수 있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네,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건요. 473억 원에 불과를 합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 검찰 추산 배임액 4,895억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당이득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네, 민간업자 4명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기는 합니다.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데요. 추징을 못하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의 수사 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수사팀은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를 하는 건 수사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항소는 대검 승인 없이요.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있지만요. 소신을 꺾고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